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수능특강 러시아의 박소윤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 수학처럼 러시아는 필수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제2외국 중에서 여러분이 러시아어를 선택한 학생들이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 보여드리면 수능특강 러시아 문항은 총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이런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철자 영역은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한 문항. 근데 철자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그렇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러시아어 공부할 때 철자 외우실 필요 없고요. 정말 간단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부담 없이 패스. 그 다음에 발음 영역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자음의 발음 하나, 모음의 발음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하실 때 강세가 어디에 있는지, 발음이 자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어휘 영역입니다. 어휘 영역은 두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문항인데 어휘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 두 문항 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자와 발음과 어휘는 수능특강을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무난하게 풀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의 문화 영역. 자, 요것이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문화 영역이 3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점점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4문항 됐다가 이제 5문항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 영역은 굉장히 범주가 다양합니다. 자, 뭐 생활문화 같은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문화, 있고 전통문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도 있고 예술문화도 있겠죠. 그래서 생활문화 같은 경우는 러시아인들이 입는 뭐 전통 의상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러시아인들이 주말에 어디 쉬는지 다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언어문화는 요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데 주로 2개예요, 카테고리가. 첫 번째는 속담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인의 이름. 러시아인의 이름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죠. 그리고 전통문화는 뭐 러시아인들이 예전에 차 마실 때 어떤 기구를 썼는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 문화는 뭐 도시, 강, 호수, 그리고 그 도시에 속해 있는 문화유산들 중심으로 나오겠죠. 크레물리나 붉은 광장, 에르미타주 박물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술 문화는 음악 쪽, 그 다음에 미술 쪽, 그리고 문학 쪽. 이 3가지가 주로 나오는데 문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문항이 나오는데 3문항 정도는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를 이해해서 올바른 걸 한글 답지에서 찾는 것이 나오고요. 2문항 정도는 수능특강의 각 강 맨 끝에 있는 뭐 러시아인들이 입는 남성 전통 의상은 뭐고, 아니면 차 마실 때 쓰는 기구는 뭐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것들이 2문항이 나오고요. 이게 서로 문항수가 바뀔 수도 있고요. 어쨌건 문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냥 가볍게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의사소통 영역은 16문항이 출시가 돼요. 비중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의사소통 예시문에 뭐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뭐 감사할 때, 뭐 사과할 때 해당하는 필수 의사소통 예시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일부 2-3문제 정도는 텍스트를 주고 뭐 나는 6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 씻고 학교에 몇 시에 갑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텍스트를 주고 맞는 한글 답지를 찾는 것들도 2-3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5번까지 설명했을 때 4번 문화 영역을 좀 조심하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수월합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문법 영역이죠.
그래서 수능 특강을 보시면 문법 영역이 가장 또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고작 내문학 나와요. 근데 그러면 문법 영역 그렇게 많이 공부해놓고 내문학 맞추려고 내가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런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의 이해가 독해할 때나 나머지 어휘나 의사소통할 때도 충분히 다 확산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 많은 양들을. 자, 그럼 내문항이 출시가 되는데 이 내문항에서 하나 틀리냐, 2개 틀리냐, 3개 틀리냐, 4개 다 틀리냐에 따라서 최상위권의 등급은 갈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능 특강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수능 특강 교재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강의는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5강을 구성을 하지 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1강부터 강의 20강까지는 수능 특강 그 순서대로 개념 정리를 할 거예요. 단 각 강의 맨 끝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만 빼고 요거는 수능 실전 문항은 개념 정리를 다 끝낸 다음에 나머지 21강부터 25강까지 총 5강에 걸쳐서 이제 배운 거를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능 연계교재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가 수능 특강을 하고 있지만 이제 여름방학쯤 되면은 수능 완성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문항, 30문항씩 10세트에서 총 300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넓게 보자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수능 특강, 자, 2월부터 7월까지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 완성이 7월부터 나오니까 7월부터 8월 정도, 한 달 정도 아니면 9월까지. 그래서 이 중간 정도에 하나 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수능 기출문항. 평가원에서 나온 수능 기출문항을 10년 정도, 10년치 정도를 풀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수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완성 끝나고 나서 9월까지 하고 나면 10월, 그리고 11월 15일 수능이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10월 고작 한 달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복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러시아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수능 특강을 할 때, 기출을 할 때, 수능 완성 공부할 때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이거는 김윤배 시인의 시의 한 구절인데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길은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길이지만 보이지 않아서 두렵지 않은 길이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죠.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떨려.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불안해. 근데 정말 이 식구처럼 바꿔서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차피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걸어가실 텐데 두려워하건 그렇지 않건 어차피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식구를 보여드렸고요.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공부하고 수능 완성을 공부해서 좋은 등급을 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도 러시아를 공부하는 거에 의미 있는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수능 보고 나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정점이 수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긴 인생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누구나 도전할 수 없는 조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언어인 러시아를 과감하게 선택해서 그런 도전을 하시고 어려운 부분이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러시아어를 공부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굉장히 소중한 기억과 경험으로 각인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길게 보고 러시아어를 함께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До свидания.